그러니까 왜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일을 맡았으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 나이 많다고 멋대로 해도 되는 거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장면 어떠셨나요? 조용히 일하던 한 남편이 모욕과 억울함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나선 아내. 그날 이후 이 빌딩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시받던 경비원의 정체, 그리고 모두가 숨을 멈춘 반전. 마음이 울고 정의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감동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아침 공기는 유리창에 맺힌 흐린 빛처럼 살며시 방 안을 채워옵니다. 지숙은 아직 따뜻한 이불 냄새가 남아있는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천천히 걸어옵니다. 발끝이 주방 바닥을 누를 때마다 조용한 나무 울림이 따라오지요. 나무가 오늘도 함께 해줄게요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싱크대 위에는 반투명한 김이 남아있는 냄비, 그리고 가지런히 놓인 조리도구들. 그 앞에 서서 지숙은 손가락을 한번 모읍니다. 기도가 아니지만 마음은 기도와 같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되면 좋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히 방 안에 스며듭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된장국을 다시 한번 데웁니다. 콩 발효향, 파향, 그리고 땅 냄새 같은 고요한 따뜻함이 서서히 퍼져갑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떠봅니다. 입술 끝에 닿는 온도에 지숙은 아주 작게 웃습니다. 조금 더 진하게 끓일 걸 그랬네.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해도 대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진합니다. 찬장문을 열어 정갈한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냅니다. 시금치 표면에 맺힌 작은 참기름 윤기, 고슬고슬 볶은 멸치 위에 깨가 소복하게 박혀 있고 두부조림은 윤기가 고요하게 번져 있습니다. 지숙은 젓가락으로 두부를 조심스럽게 집습니다. 부서지지 않게 허리를 다친 꽃잎을 건드리는 마음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간장 맛. 오늘은 조금 더 부드럽게 했어요. 공기에 실린 말은 빛과 함께 주방에 걸립니다. 그 순간 조용히 울리는 냄비 뚜껑 소리마저 지숙에게는 반가운 음악입니다. 도시락 가방을 펼치며 바닥에 천을 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바로 이 순간 지숙에게 아침은 완성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마음을 건넨다는 것. 이 행동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지요. 지숙의 얼굴 주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듭니다. 그 주름은 시간이 흐른 흔적이지만 그 안에는 눈물과 웃음, 그리고 견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숙은 그 주름을 사랑합니다. 그 주름 속에 태수와 함께 보낸 날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좋아했으면 좋겠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 조용한 독백. 그러나 그 말 속엔 이 세상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지숙은 가방을 지퍼로 천천히 닫습니다. 지퍼 닫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봉투에 담아 소중히 수놓는 소리 같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스카프를 매만집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동안 지숙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많이도 지나왔네요. 좋았던 날보다 묻어난 날이 더 많았고, 묻어난 날보다 힘들었던 날이 많았던 것 같은 세월. 그럼에도 서로 곁에 있었던 시간. 그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문을 열고 나서며 지숙은 작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여보, 기다려요. 오늘은 같이 먹읍시다. 문이 닫히는 순간 봄바람이 살짝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숙은 천천히 걸음을 내딛습니다. 도시락 가방 손잡이를 쥔 손에 약한 힘이 들어옵니다. 아마도 이 마음 누구라도 보면 알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은 언제나 조용하고 언제나 단단합니다. 지숙은 단지 입구를 지나 낮게 깔린 벚나무 그늘 속으로 들어섭니다. 햇빛이 가지 사이로 내려와 머리카락 끝에 작은 빗점을 만들어줍니다. 미세한 빛이 흔들릴 때마다 지숙의 마음도 작게 흔들립니다. 발걸음은 느리고 가볍습니다. 마치 그 길 위에서 발바닥이 지나온 세월을 조용히 읽듯이 길가 의자에 앉은 노부부가 서로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숙은 그 모습을 보고 작게 미소 짓습니다. 여보, 우리도 곧 저러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 속에 곧 사라지는 한숨 같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남아있는 희망처럼 가볍게 떠다닙니다. 단지 놀이터 앞을 지나며 지숙은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네 줄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그네가 조용히 흔들릴 때 시간이 잠시 낡은 필름처럼 어긋나 보입니다. 그네를 바라보며 지숙은 오래된 기억을 떠올립니다. 한때 아이가 뛰놀던 소리, 낄낄대던 웃음, 그 웃음을 바라보며 서로 눈짓으로 대화하던 시간. 그때의 태수는 지금처럼 주름이 깊지 않았고 세상보다 먼저 웃던 사람. 지숙의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때는 참 소란스럽고 행복했죠. 말끝에서 조금 젖은 기운이 묻어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흘러내리기 전에 지숙은 고개를 곧게 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다시 뗍니다. 아파트 앞 빌딩 경비실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 멀리서 태수의 작은 휴게 의자가 보입니다. 아직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지숙은 그 의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뜁니다. 오늘은 얼굴 좀 좋아 보였으면 좋겠어요. 지숙의 마음속에서 안쓰러움과 사랑이 아주 부드럽게 엉켜 있습니다. 요즘 태수는 자꾸 어깨를 움츠리곤 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지숙은 그게 세월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세상 앞에 늘 고개 숙이고 살아온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어깨가 더 내려가는 법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태수가 고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햇빛이 부서지는 아파트 단지 앞 산책길을 지나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당신은 조용하지만 참 강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태수를 향하지만 사실 지숙 자신에게도 건네는 위로였습니다. 우린 잘 살아온 거죠? 눈가가 뜨겁기도 잔잔하기도 한 감정이 가슴 안에서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때 멀리서 아주 작게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숙의 귀가 그 소리에 자연스럽게 기울어집니다. 멀지 않은 곳, 태수가 일하는 빌딩 방향. 소리가 크진 않지만 어디선가 공기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지숙은 뭔가 걸리는 듯 걸음을 늦춥니다. 뭐지? 말없이 숨을 한번 들이마십니다. 아까까지 다정하게 스친 바람이 지금은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치 꽃잎처럼 가볍던 공간에 어떤 그림자가 내려앉은 듯 길고 은은했던 평온이 천천히 흔들립니다. 지숙의 머릿속에 문득 하나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몇 년 전 태수가 병원에서 돌아왔던 날 지숙은 처방약 봉투를 정리하며 태수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와 죄책감이 작게 숨어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도시락은 그날 약 봉투보다 더 가볍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무겁습니다.
멀리서 목소리가 더 또렷해집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지만 압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마 당신? 심장이 슬며시 조여옵니다. 그 순간 지숙의 손이 도시락 가방 손잡이를 강하게 조여집니다. 그 손에 있는 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바램이자 남편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오니까요. 마침내 태수가 있는 곳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숙의 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햇빛이 갑자기 조금 차갑게 느껴집니다. 지숙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소리를 향합니다. 멀지 않은 곳, 빌딩 경비실 옆 태수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앞에 태수의 멱살을 움켜쥐고 칼날 같은 시선을 쏟아붓는 남자. 일을 맡았으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이 안 돼 있잖아. 나이 많다고 멋대로 해도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목소리의 가장자리에서 살짝 갈라진 감정이 묻어납니다. 지숙의 손가락이 도시락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여보, 왜 자꾸 그렇게 사과만 하세요? 속으로 삼킨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숙이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서자 장면이 조금씩 또렷해집니다. 남자는 움켜진 멱살을 놔줄 생각이 없는 듯 계속 흔들어댔습니다. 똑바로 하란 말이야. 예. 신경 더 쓰겠습니다. 신경만 쓰면 되는 게 아니잖아. 제대로 해야지. 태수의 눈이 아주 캄캄하게 흔들렸습니다. 여보. 태수는 놀란 얼굴로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그 손 당장 치우세요. 지숙이 남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할머니는 또 뭐야? 남자가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그 손부터 치우세요. 지숙의 당당한 말투에 남자는 움켜쥐었던 손을 풀었습니다. 지숙이 태수를 보며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태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 말이 지숙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별일이 아니라니. 지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목소리가 가르듯 들어왔습니다. 일 문제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지숙은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침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때 태수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됐어. 난 괜찮아. 지숙이 고개를 저으며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사과하세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남자의 얼굴에 비웃는 듯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과 같은 소리 하시네. 지숙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말 사과 안 할 거예요? 내가 왜 사과를 해? 사과는 이 양반이 해야지. 남자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찰이라도 부르시게? 필요하면 당연히 불러야지요. 지숙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이때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긍정의 눈길들을 보냈습니다. 한 학생은 계속 촬영을 한 듯 세 사람을 향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경찰? 내가 이 양반을 때렸나? 꼭 때린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르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맘대로 해보세요. 상황이 불리함을 느낀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순간 말보다 깊은 위로가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내가 괜찮다 그랬잖아.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요? 어떤 이유였던 저 사람의 행동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숨기고 있고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용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진실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깊은 진실이 마주 앉은 시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곳을 지나던 한 중년의 남자가 태수를 쳐다보다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수해 보이지만 고급스런 정장, 단정한 외모, 건장한 체격, 자세도 흠잡을 데 없이 반듯했습니다. 신뢰합니다. 지숙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는 장소에 발을 들인 사람이 아니라 들어와야 할 순간을 정확히 알고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선배님, 강 선배님 맞으시죠? 아니, 자네는 오랜만이네. 태수가 깜짝 놀라며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둘은 힘주어 악수를 했습니다. 인사하게 내 아내야. 태수가 남자에게 지숙을 소개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형수님. 네, 반가워요. 그동안 많이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았는데 흔적도 없으시더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두 사람 앞에 조심스럽게 선 남자는 눈빛에 오래된 전우애와 늦게 도착한 경희가 새벽빛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선배님, 그때 이후로 매 순간을 다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심을 지키다 보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보니 알겠습니다. 알다니, 뭐를? 여기 서 계신 선배님이 항상 제일 높은 자리였습니다. 처음부터 말입니다. 태수가 쑥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 근무 중이라.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녁 때 찾아뵈도 괜찮겠습니까? 남자가 지숙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남자는 정중한 자세로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일단의 소동은 마무리된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숙의 가슴 속에는 딱딱한 응어리 같은 것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수는 밤 12시가 다 돼서 얼큰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한 손엔 지숙이 좋아하는 빨간 딸기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지숙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남자는 무뚝뚝해도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지숙은 속으로 생각하며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새겨진 주름이 오래 걸어온 길이 남긴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태수는 아무 일 없었던 듯 늘 그렇게 도시락 가방을 든 채 출근하였습니다. 지하에 있는 관리 사무실로 가서 출근 카드를 찍고 경비실로 올라와 야간 근무자와 교대를 하였지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주차된 차량들을 체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확인합니다. 경비실 옆 지상 주차장은 오늘도 버려진 쓰레기들로 지저분합니다. 쓰레기를 분리하고 주차장을 청소하고 나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빌딩 주위를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빌딩은 1층에 갈비 전문점과 편의점, 약국 등 5개 점포가 있습니다. 2층은 병원과 학원, 3층부터는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는 빌딩입니다. 건물주는 근처에 이런 빌딩을 총 5개 보유하고 있는 지역 유지였습니다. 10층부터 한 층씩 내려오며 점검을 시작합니다. 1층에 내려와 보니 어느새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택배는 아침에 한 번과 오후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들어옵니다. 택배 상자들을 각 호수별로 분류하고 나면 입주자들이 출근들을 시작합니다. 경비실 앞에 서서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태수는 항상 이렇게 바쁜 아침을 맞이합니다. 1시간 후, 빌딩 관리 책임자인 김 부장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어제 8층 최 사장과 소동이 있었다면서요?
네. 조금. 최 사장 자리는 내가 승낙해 준 거 아시죠? 그 자리에는 다른 차들 주차시키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그게 병원에 오시는 아주머님이 거동이 힘든 할머님을 태우고 오셔서 잠시. 그럼 강 선생이 그 자리에 대기해 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 선생이 잘못하셨네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올라가 일 보세요. 김 부장은 최 사장과 친구 사이였어요. 8층 전체를 쓰는 최 사장은 46살로 20명의 직원을 두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었지요. 김 부장은 최 사장에게 이것저것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주차 공간도 최 사장의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어서 다른 입주자들이 주차난으로 불만들이 많았어요. 벤츠를 타는 최 사장은 빌딩 현관 앞에 주차하도록 해주었습니다. 1층의 갈비집 사장님과 편의점 사장님이 김 부장에게 여러 번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경비실 앞으로 돌아온 태수는 멍하니 빌딩 앞 대로변을 응시했습니다. 달리는 차량들, 질주하는 오토바이들, 손님을 태운 좌석버스가 정류장 앞에 정차한 풍경들이 정겨웠어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마음이 끌리면 행동하는 거고 그게 잘못됐다면 비난받는 거지. 화가 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부끄럽거나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했을 뿐이고 그 행동이 잘못됐다면 비난받고 책임질 각오는 항상 되어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태수는 지숙이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열었어요. 매일 봐도 정성스런 도시락, 정갈한 반찬들. 도시락을 보며 아내의 사랑의 향기를 느낍니다. 도시락을 먹던 태수는 어제 저녁의 일을 떠올렸어요. 나이는 5살 어렸고 계급은 자신보다 높았지만 항상 태수를 존중하고 깍듯이 했던 지성. 중요한 일들은 언제나 태수에게 상의하며 신뢰감을 쌓았었죠. 그날도 지성은 태수를 지키려 노력했어요. 그러나 살려야 할 이름이 있었고 지켜야 할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태수가 앞장서 떠안았지요. 그리고 태수는 홀연히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책임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와 지성은 한 곱창집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15년 만의 만남이 끈끈한 전우애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지성이 빈잔에 술을 따르며 얘기했어요. 선배님, 이렇게 고생하고 계실 줄 몰랐습니다. 고생은 무슨, 나 잘 살고 있어. 낮에 있었던 일 근처에서 지켜봤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선배님 인내심은 여전하시더군요. 남들은 어떤 시각으로 선배님을 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잔 들어. 태수가 지성에게 술을 권하며 말했어요.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엔 나 같은 사람도 있지만 나하고 정반대되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니까. 태수가 화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다 잘들 지내지? 네,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자네는 이제 전역할 나이 아닌가? 2년 전에 했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옮겼다가 거기서 전역했습니다. 작년부터 작은 사업도 시작했고요. 그래? 잘 됐네. 둘은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소주잔을 기울이다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태수가 한참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최 사장이 불쑥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빨리 8층에 올라가서 화장실 청소 좀 하세요. 화장실 청소요? 청소는 좀 있으면 아줌마가 하실 텐데요.
아줌마고 뭐고 당장 하라고. 더러우면 청소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태수는 채 먹지도 못한 도시락을 챙겨놓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8층 화장실은 일부러 어질러 놓은 듯 쓰레기통이 엎어져 있었고 휴지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어요. 태수는 묵묵히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내려와 보니 어느새 오후 택배 차량이 와 있었어요. 택배 기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박스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량으로 다가가 박스들을 함께 날라주었어요. 아저씨, 매번 감사합니다. 택배 기사가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죠. 이렇게 바쁜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수, 도시락을 열어본 지숙이 얼굴을 찡그리며 얘기했어요. 반도 못 드셨네요? 반찬이 맛이 없었던 건 아니죠? 아니야, 오늘 좀 바빴어. 어서 씻고 오세요. 당신 좋아하는 강된장 끓여놨어요. 저녁 밥상, 지숙은 태수가 남긴 도시락을 깨끗이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과 부딪혔는지 지숙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빌딩 내 모든 사람들이 출근한 9시경 김 부장이 태수를 관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사무실로 내려간 태수가 김 부장 앞에 섰습니다.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는 김 부장, 태수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오전에 각 층에 있는 화장실 청소 좀 하세요. 화장실 청소를요? 전층 다 말입니까? 태수가 당황스럽게 물어봅니다. 네, 전층 다 하세요. 1층과 2층은 각각 2개의 공용 화장실이 있고 3층부터 10층까지는 1개씩 총 12개의 공용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빌딩을 청소하시는 아줌마 2명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청소를 합니다. 물론 화장실 청소도 같이 하지요. 태수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태수는 바로 알아차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 부장 앞쪽 책상에 앉아있던 여직원 지연이 얼굴을 살짝 찡그립니다. 그리고 순찰일지도 매시간 작성하세요. 순찰일지는 아침에 한 번과 오후 퇴근 전 한 번, 하루 2번을 작성해 왔습니다. 매시간 순찰을 돌고 일지를 작성하라는 건 쉬지 말고 계속 움직이란 얘기입니다. 화장실 청소만 2시간은 걸릴 텐데. 태수는 혼자 생각해 봅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이었어요. 하지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나가서 바로 시작하세요. 김 부장은 태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며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태수는 일단 순찰일지를 챙겨들고 빌딩 외곽부터 돌며 생각합니다. 한 바퀴 빠르게 돌면 5분, 빌딩 내부에 도착해서 각 층마다 3분 안에 끝내야 30분. 지하 주차장 2개 층은 각 층 5분씩 10분. 총 45분소요.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겠네. 태수는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불합리하고 갑질성 짓이라도 그냥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움직이며 생각합니다. 억울한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게 태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태수의 힘입니다. 태수는 순찰 후 바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2개 층 청소를 끝내고 바로 순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매시간 순찰이 끝나자마자 2개 층씩 청소를 했습니다. 3시간째 되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 청소를 다 끝내고 서둘러 식사를 끝냈어요. 식사 시간이 딱 10분밖에 없었지요. 다시 순찰을 시작합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낮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낮은 곳이 반드시 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낮은 곳은
누군가를 받쳐 올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오래 지킨 사람에게는 묶음으로 새겨진 이름이 생깁니다. 이틀째 힘든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태수.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바쁘고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오후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음료수를 들고 찾아왔어요. 강 선생님, 오전에 화장실 청소를 너무 깨끗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가 힘이 덜 들어 좋긴 한데 고생하셔서 어떡해요? 운동도 되고 괜찮습니다. 태수가 대답합니다. 김 부장 저러다가 우리 중에 한 사람 해고시키는 거 아니야? 다른 아주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얘기했어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빌딩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시는데요. 저야 그냥 오전에 화장실만 청소하는 거잖아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이때 갈비집 김 사장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강 선생님, 김 부장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괴롭혀도 정도껏 해야지 몸이 견뎌내시겠어요? 본사에 민원을 넣던지 해야겠어요. 옆에서 보기 너무 안쓰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말씀만이라도 정말 고맙습니다. 태수가 정색을 하며 김 사장에게 말했어요. 뭔 일이래? 그럼 김 부장이 강 선생 괴롭히려고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순찰도 1시간마다 돌게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김 사장이 약간 흥분된 말투로 얘기했어요. 어머나, 완전 갑질을 하는구만. 아니,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갑질을 하는 거야? 아줌마들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만들 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태수가 불편해하며 말을 막았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김 사장이 대꾸합니다. 전 이제 순찰 돌러 갑니다. 태수는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경비실 앞에서 김 부장을 씹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돌고 돌아와 보니 세 사람은 가고 없었어요. 택배 차량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물건들이 내려집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네. 태수가 택배기사에게 말을 건넵니다. 네, 이 빌딩 물량이 제일 많아요.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당연히 좋지요. 다행이구만. 태수는 말하면서 택배 상자를 나르기 시작합니다. 땀이 이마에서 떨어집니다. 좀처럼 땀을 안 흘리던 태수도 이제 세월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택배기사는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감사의 인사와 가끔 건네드리는 음료수 한 병 외에는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은 택배 차량은 출발합니다. 다음 목적지를 위하여. 땀을 식히며 한숨 돌리고 있는 태수에게 갈비집 김 사장이 한 손에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강 선생님, 이거 집에 가셔서 사모님이랑 구워 드세요. 이게 뭔데요? 태수가 물었어요. 뭐긴 뭐겠어요. 갈비집에서 드릴 게 갈비밖에 더 있겠어요? 김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어이구, 웬걸 이렇게 많이 담았어요? 봉지가 꽤 무거웠습니다. 3, 4kg는 될 것 같았어요. 태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 5인분 될 거예요. 두 분이서 맛있게 실컷 드세요. 김 사장이 웃으며 얘기했어요.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김 사장은 태수의 감사 인사에 겸연쩍은 듯 손사래를 치며 돌아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일은 때로는 상금보다 명예보다도 더 깊은 선물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 한편에 괜찮은 사람으로 남을 때 비로소 오래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퇴근길에 상추와 깻잎을 사서 들어갔어요. 한 손엔 고기 봉지, 다른 한 손엔 야채 봉지. 하루는 고단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래서 사는 겁니다.
지숙이 그를 반겨줍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옵니다.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아내의 반가운 목소리도 향기롭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양손에 든 봉지를 본 지숙이 놀랍니다. 갈비집 김 사장이 당신이랑 먹으라고 싸줬어. 태수는 흐뭇한 미소를 흘리며 대답합니다. 어머나, 많이도 주셨네요. 그러게, 당신 많이 드시라 그러더라고. 그래요? 고마워서 어떡해요. 지숙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좋아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온 집안의 된장찌개와 갈비 냄새를 풍기며 풍성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끝날 때 불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 눈빛 속에 지나온 시간과 오늘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늘 그렇듯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을 이어나갔지요. 오전 10시 빌딩 관리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 부장, 8층은 주차 공간을 왜 20대나 고정으로 배정한 겁니까? 임대료도 면적 대비 20% 가까이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왜 이러는 겁니까? 그게 김 부장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8층은 내가 작년부터 내보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이렇게 멋대로 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 끝난 지가 1년 정도 됐지요? 네, 회장님.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계약서를 들고 온 김 부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 회장, 그는 5개의 빌딩을 소유한 이 지역의 유명한 유지이자 큰 건설업체의 회장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한 이곳에 오늘 그가 나타난 것입니다. 계약서를 한참 검토하던 회장이 김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 이 계약서 보니까 주차 공간은 면적 대비 한 대씩으로 제대로 돼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왜 20대나 준 겁니까? 주차장에 보니까 아예 이 회사 사인들을 다 붙여놨던데 누가 붙인 거예요? 그건 저희 사무실에서 지연 씨 맞지요? 네, 회장님. 회장이 사무실 여직원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임대료 납부 현황 좀 가져와 보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지연은 임대료 장부를 회장에게 건네주었어요. 회장은 장부를 보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 8층은 4개월이 밀려 있는데 알고 있었지요? 김 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못했어요. 지연 씨, 8층에 통보하세요. 계약은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일주일 안에 비우라고 하세요. 주차장에 붙은 사인도 10개는 당장 떼버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정비서. 네, 회장님. 회장과 같이 온 정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관리팀한테 8층에 정식 공문 보내라고 해라. 지금 바로 연락해라. 네,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정비서는 밖으로 나가서 본사와 통화했습니다. 김 부장. 네, 회장님. 내가 우리 빌딩에 입주한 소상공인들한테 모질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장님. 임대료 한두 달 밀린다고 한 번도 재촉한 적 없지요? 네, 회장님. 김 부장이 여기서 몇 년째지요? 올해로 10년째입니다. 대답을 하는 김 부장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다 일어나 김 부장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1층 로비로 올라온 회장은 경비실 앞에 서 있는 태수를 보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경태입니다. 네, 회장님. 태수는 깊게 고개 숙이며 악수를 했습니다. 회장의 태도는 정중했고 태수를 바라보는 눈길에는 존경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오지성 회장하고는 동기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김 부장과 지연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김 부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수도 속으로 깜짝 놀랬지요. 이 친구가, 오지성 이 친구가 회장과 전우였다니. 이광경을 목격한 갈비집 김 사장도 놀랬습니다. 회장은 정비서가 기다리고 서 있는 자신의 승용차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오 회장과 식사 한번 모시겠습니다. 회장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승용차에 올라 출발했습니다. 김 부장은 일그러진 얼굴로 어깨를 늘어뜨린 채 사무실로 내려갔고 지연이 밝은 얼굴로 태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강씨 아저씨, 회장님과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글쎄, 나도 잘 몰라요. 갈비집 김 사장도 잔뜩 호기심 어린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강 선생님, 회장님과 보통 사이가 아니신 것 같던데요? 아니에요.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허, 아시는 사이가 맞긴 맞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태수는 쑥스러운 손짓을 하며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듯 바쁜 하루를 보낸 태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 지숙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지숙도 놀랐지요. 아니, 어쩜 이런 우연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많이 친한가 보죠? 둘이 같은 동기니까 보통 사이는 아니지. 아무튼 잘 됐네요. 당신한테도 잘 된 것 같고요. 나한테 잘 될 건 없지. 그냥 좀 부담스러워. 지숙은 아무 말 없이 태수의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수는 오늘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분리수거함에서 박스들을 정리하는데 최 사장이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잠깐. 태수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최 사장은 들고 있던 캔커피를 태수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김 부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유 회장님과 그런 관계인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거만하고 무례함은 사라지고 순한 양처럼 고개를 깊게 숙인 최 사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태수가 대답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앞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태수가 말합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태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끝까지 다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어깨 위로 보이지 않는 무게 하나가 조금 내려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죄는요. 괜찮으니까 잊어버리세요. 고개 숙인 남자에게 말하는 태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힘이 있어 보입니다. 최 사장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과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낮추는 것, 목소리를 낮추는 것, 마음을 낮추는 것. 그 세 가지가 모두 모였을 때 비로소 사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과는 사람을 바꾸죠. 잠시 후 김 부장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강 선생님, 그동안 결례가 많았습니다. 제가 많이 무례하게 굴었던 점 용서 부탁드립니다. 태수가 정색을 하며 대답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용서할 게 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내일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자주 들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다른 빌딩으로 발령받았어요. 그러셨구나. 섭섭하네요. 좀 잘해드리다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부장님이 그동안 잘해주셨잖아요.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김 부장은 짐을 싸서 떠났어요. 이틀 후, 8층 최 사장도 이사를 나갔지요. 이사 나가는 날 최 사장이 과일 한 박스를 들고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강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못되게 굴어서 죄송하고요.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이사 가신 데서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김 부장도 최 사장도 떠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본사 관리팀에서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팀의 이 팀장입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이 팀장은 4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태수가 대답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네. 회장님께서 강 선생님을 관리실 책임자로 발령내라고 하셔서요.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요.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죠. 태수가 말했어요. 팀장님,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매일 운동도 되고 입주자분들과 함께 섞여 지내는 게 즐겁기도 하고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 건 제 체질에도 안 맞아요. 회장님 지시가. 이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태수가 말을 자르며 얘기합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그러나 저는 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싶다고 해주세요. 진심입니다. 이 팀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일단 회장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가는 이 팀장을 보면서 태수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고 싶은데 떠나야 할까? 이틀 후 새로운 관리 책임자가 왔습니다. 회장은 태수의 의견을 존중해줬고 그렇게 새로운 책임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박 부장 50쯤 되어 보였지요. 박 부장이 경비실로 찾아와 태수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박인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가 정색을 하며 박 부장의 손을 잡았어요. 부탁이라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부탁은 제가 드려야지요.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빌딩 관리도 처음이고요. 강 선생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태수가 대답했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빌딩 내의 변화는 있었지만 태수의 일상은 변함없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동안 지숙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두 사람은 경비실 옆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뚜껑을 여는 소리 대신 숨이 가볍게 풀리는 기척이 먼저 들렸어요. 서늘했던 공기가 한 끼 밥의 온도로 천천히 데워졌습니다. 드세요. 천천히 아주 소중한 사랑을 음미하듯 태수는 말없이 지숙의 정성스런 도시락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태수에게 지숙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태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나는 항상 믿어요. 우린 잘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 우리 잘 살아가고 있어. 태수가 무거운 입을 열어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하루는 때로 한 끼의 온기로 구해집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다른 사람의 말 한 줄, 낮아진 눈빛 한 번, 늦게 도착한 사과 하나에서 천천히 태어납니다. 사랑은 거창하게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서로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오래갑니다. 그날 오후, 태수가 빌딩 입구를 향해 걸어가자 택배기사가 문을 열어줍니다. 아저씨,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분류할게요. 아니에요. 내가 할 일입니다. 택배기사가 멋쩍게 머리를 긁으며 얘기했어요. 그래도요. 제 일도 항상 도와주시는데. 태수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집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요. 누군가에게 준 작은 친절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대개 우리가 가장 지치지 않은 날입니다. 아니면 가장 지쳤을 때 버티게 해주는 순간이죠.
집에 돌아온 태수의 밤이 깊었습니다. 지숙은 식탁 위에 뜨거운 차 2잔을 올려두었어요. 거실 불빛이 낮아지고 방 안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여보, 그날의 일 아주 오래전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같은 밤이 그 이야기를 꺼내주길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태수는 한숨처럼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에는 오래된 먼지와 빛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어.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지. 여보,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머리로는 알지. 그런데 마음은 늘 고개를 숙이게 돼. 지숙은 잔을 들어 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보세요. 실수와 후회를 모은 만큼 누군가에게 작은 빚도 되었잖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태수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립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옛날처럼 무너지기 위한 떨림이 아니라 버티고 난 사람의 떨림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 오늘의 나를 지키는 일이 어쩌면 그날의 나를 용서하는 길이라는 걸. 맞아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오래 지켜왔잖아요. 내가 그 증인이에요. 나는요, 당신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태수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지숙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바다가 잔잔히 누워 있었습니다. 지숙의 기억이 천천히 피어오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어쩌다 맞은 비를 피하려 작은 다리 밑에서 마주쳤던 눈, 물이 떨어지는 소리, 젖은 옷깃, 그리고 서툰 인사. 태수가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저기 우산이 하나라서. 괜찮아요. 같이 쓰면 되죠. 그때 둘은 몰랐습니다. 우산 속 좁은 공간이 평생의 공간이 될 줄은. 지숙이 작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때 참 눈이 맑았는데요. 지금은 흐린가? 아니요, 지금은 깊어요. 다음 날 오전,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던 태수가 잠깐 숨을 돌리려 경비실 문을 여니 책상 위에 작은 종이와 음료 스캔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모퉁이가 접힌 메모, 짧은 문장. 항상 감사드립니다. 근무 힘드시죠? 시원한 음료수 드세요. 가끔 오는 메모였지만 태수는 어떤 메모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 고이 모아두었지요. 메모가 늘어날수록 서랍 안은 작은 불빛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태수를 살게 합니다. 지숙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경비실 옆 벤치에 도시락을 준비하는 지숙에게 태수가 말했어요. 이러다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뭐라 하라 그러세요. 부부끼리 밥 먹는데 뭐라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지숙은 즐거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수십 년 함께 걸어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그 웃음의 여유. 사랑은 거창하게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서로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오래 갑니다. 그날 오후 택배 차량이 들어왔는데 늘 오던 기사가 아니었어요. 30대 여성이었지요. 안녕하세요. 땀을 뻘뻘 흘리며 택배 상자를 나르는 여성에게 태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인데. 먼저 기사 양반은? 네, 제 남편인데 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서요. 태수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어제만 해도 멀쩡했었는데 어디가 아프신데요? 과로 같아요. 여성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수도 더 이상 묻지 않고 택배 상자들을 날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다 내린 여성은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한 병을 들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애들 아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항상 고마운 분이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뭔 도움을 줬다고.
바쁘실 텐데 얼른 다른 데 가보세요. 이건 내가 들여놓을게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가보세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여성을 보낸 태수는 남아있는 상자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태수는 짧은 한마디로 걱정을 대신했어요. 이때 관리실 지연 씨가 올라왔습니다. 강 선생님. 네, 지연 씨. 죄송한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태수가 물었어요. 오늘 야간 근무를 좀 서주시면 안 될까요? 뭔 일인데요? 야간 보시는 박씨 아저씨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그래요? 알았어요. 죄송해서 어쩌죠? 지연 씨가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고마워요. 태수는 지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전화로 듣는 아내의 목소리, 하루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내가 오늘 야간 근무를 서야 할 것 같아. 그래요? 뭔 일 있어요? 박 씨가 아프다네. 알았어요. 이따 저녁 드실 거 챙겨갈게요. 고마워. 다음 날,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요즘은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 보여? 예. 마치 누군가 오래 눌러두었던 돌이 조금 치워진 사람처럼요. 태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키고 말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어깨가 바닥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도 다시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당신 덕분이야. 둘은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회색빛이 살짝 섞인 저녁 하늘. 그러나 그 위에는 분명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걷다 보니 놀이터 근처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무릎이 조금 스쳐 다친 상태였지요. 흑, 아파요. 지숙이 놀라 다가가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태수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괜찮다, 많이 놀랐지? 아이의 눈물이 멈칫합니다. 낯선 어른에게 이런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기 쉽지 않습니다. 태수는 아이의 무릎을 살펴보고 천천히 바람을 불어줍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조금 덜 아프거든. 내일이면 다 나을 거야. 고맙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대답합니다. 지숙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살짝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거창한 복수보다, 깊은 상처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어디서든 단단합니다. 그날 밤 지숙이 잠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여행 좀 다녀올까요? 멀리 말고 바람이 잘 부는 동네로요. 태수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의 눈에 어느 길고 잔잔한 강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 강물 소리가 나는 곳이면 좋겠네. 잠시 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이 느려지고 잠이 내려앉고 어둠이 천천히 바닥에 깔립니다. 잠들기 직전 지숙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여보, 수고 많았어요. 태수가 더 낮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랑 함께여서 괜찮았어. 어떤 사람들은 서로의 담요가 됩니다. 말로 덮고 시선으로 덮고 조용한 손길로 덮어줍니다. 그래서 밤이 덜 춥습니다. 일요일 아침, 두 사람은 화분에 물을 주고 베란다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봄빛이 조금 더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여행에서 밥은 내가 다 할게요. 지숙이 말했어요. 그럼 설거지는 내가 할게. 태수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항상 중요한 일을 맡네요.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의 온도를 바꾸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준비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다음을 살아냅니다. 여보, 이번 여행엔 뭐 가져갈까요? 태수가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따뜻한 양말, 그리고 커피 믹스. 커피 믹스는 빠질 수가 없지요. 당연하지. 아침에 뜨거운 컵을 들고 서 있는 순간이 참 좋더라고. 저는 담요 챙길게요. 바람 불면 감기 드니까요. 보온병도 꼭 챙겨야 돼. 알았어요. 이렇게 준비하니 마치 예전 같네요. 예전? 처음 여행 가던 날 둘 다 떨려서 짐을 3번이나 다시 챙겼잖아요. 태수의 눈이 아주 부드럽게 풀립니다. 그날 기억나네. 우산도 2개나 가져갔잖아. 1개만 있어도 됐는데요. 그땐 몰랐지. 같이 쓰는 법을. 지금은 아시잖아요. 이제는 알지. 지숙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같이 산다는 게 뭔지. 태수가 대답합니다. 같이 산다는 건 같이 버티는 것이지. 그리고 같이 기뻐하는 것. 맞아. 그날 밤 둘은 베란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고 하늘 위에는 별이 2-3개 떠 있었습니다. 지숙이 말합니다. 여보, 이런 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태수가 대답했어요. 오래 갈 거야. 우리가 서로를 붙들고 있으니까. 내일을 기대하는 기분, 참 오랜만이네요. 나도 그래. 잠시 침묵이 흐르고 서로의 숨소리만 들립니다. 살아간다는 건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오늘보다 조금 따뜻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이 2사람의 손 안에 있습니다. 둘은 별을 바라보다 천천히 손가락을 맞잡습니다. 작은 힘. 그러나 세상의 거센 바람도 흔들지 못할 힘. 모든 길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함께 걸어온 길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가 쌓이고 마음이 쌓이고 삶이 쌓여 서로의 계절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잔잔하게 커튼 사이로 스며듭니다. 따뜻한 빛이 바닥에 번지고 조용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지숙이 눈을 뜹니다. 부스스한 머리칼을 한번 정리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녀는 곁을 봅니다. 태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말을 건넵니다. 여보, 아침이네요. 태수가 고개를 돌려 부드럽게 웃어줍니다. 그래, 벌써 여행 가는 날이야. 지숙은 작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맞아, 정말 오랜만이야. 주방에서는 커피물이 천천히 끓고 있습니다. 보온병을 준비하는 태수의 손, 담요를 접는 지숙의 손, 보드라운 천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지고 그 움직임은 마치 오래된 악보 위에서 가만히 쉼표를 쓰는 듯 했습니다. 태수가 말합니다. 난 준비 다 됐어. 지숙이 대답합니다. 저도 담요만 챙기면 다 준비됐어요. 둘은 서로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대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침묵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단지 앞 정류장까지 걸어갑니다. 아침 햇살이 이마에 부딪히고 살짝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버스 안 좌석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건물들이 멀어지고 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나무가 스쳐 지나가고 햇빛이 차 안으로 파도처럼 흘러옵니다. 지숙이 말을 꺼냅니다. 여보, 세상이 참 넓죠? 태수가 대답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잊고 살았었지. 괜찮아요. 다시 보면 돼요. 둘은 손을 맞잡습니다. 노을처럼 따뜻한 손, 그 온도가 심장으로 천천히 번져갑니다. 지나온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손을 맞잡고 바라본 풍경은 언제나 새벽처럼 다시 피어납니다. 버스는 달리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듭니다. 버스에서 내려 강변을 천천히 걷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햇빛이 반짝이며
강 표면 위에 작은 별빛을 쏟아냅니다. 지숙이 말합니다. 여기 와보고 싶었다고 했었죠? 태수가 대답했어요. 그래, 잘 온 것 같아. 여보, 여기 공기는 어때요? 깨끗하고 가볍네. 마음도. 잠시 멈추고 공기를 음미합니다. 아주 가벼워. 지숙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왔잖아요. 강가 벤치에 앉은 태수. 눈을 감고 잠시 먼 곳을 떠올립니다. 태수가 지숙에게 말합니다. 여보. 예. 지숙이 대답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그날을 등에 지고 살았었어. 누구에게도 말 못한 이름이 늘 마음 한가운데 있었어. 지숙은 그의 손을 감싸주며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미 떠난 사람을 평생 안고 있었던 거예요. 태수가 말을 이었어요. 지키지 못했다 생각했어. 아니에요. 지키고 살아온 거예요. 그 기억과 의미를요. 태수가 눈을 뜨지 않은 채 조용히 한숨 같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지숙이 대답했어요. 늘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바람이 지나갑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강물이 부서지듯 빛납니다. 여보. 네.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나도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둘은 고개를 맞대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누군가를 지키며 삽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은 그 지킨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삽니다. 둘은 다시 걷습니다. 조용한 발걸음과 나란한 보폭, 바로 옆에서 들리는 숨결.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보고 평범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평범하다는 말보다 더 큰 찬사는 없습니다. 이 길을 나 혼자가 아니라 당신과 걸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이미 삶은 충분했습니다. 조용히 버틴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언젠가 조용히 박수를 칩니다. 음악도 없이, 박수 소리도 없이, 단지 살아낸 시간만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